가치같이 하냐? 미안하지만 개저씨들 있어. 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니네 잘 됐다.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거꾸로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일일이 응대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왜냐면 내가 그걸 마치 인정해서 응대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자, 지금 우리나라 K-팝 그걸 이끌고 있는 거대한 기획사 중에 하나가 하이브.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산하 소속사들이 있는데요. 뭐 산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외신까지 주목을 합니다. 워낙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크니까 외신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어떤 관계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브라는 큰 기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각각의 이게 회사라고 하죠. 빅히트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유명한 BTS가 여기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뭐 소스 뮤직 등등등등 뭐 이렇게 보시면 K-팝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이 그룹들이 다 이 산에 각각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이 된 어도어라는 이 산하, 뭐 전문 용어는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큰 소속 기획사 안에 작은 자회사 형태의 소속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금 영상에 등장한 미진 대표가 여기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뉴진스,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뭐 굉장히 인기. 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큰 어떻게 그룹처럼 있고 그 산하의 소속사인 기획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유명한 그룹들을 각각 거느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윤기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로 제가 이제 호칭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연예 기획사의 체제인데요. 하이브라는 오늘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인데 그 안에 이제 소속사 각각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왜 그냥 하나로 다 이 유명한 이 가수들이나 이 그룹들을 갖고 있지 않고 각각의 이렇게 이 레이블이라는 이름의 레이블로 불리는 그 소속사로 각각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왜 이게? 제가 연예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이브라는 그 회사는 큰 기획사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매니지먼트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이 산하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음반사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반사니까 창작을 주로 하는 거죠. 그 연예인을 키우고 독특한 색깔, 캐릭터가 있는 연예인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거 제품으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캐릭터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음반이나 연예인들을 양성하는 거죠. 각각의 캐릭터와 개성이 다 다른 어떤 그룹이나 가수들을 각각의 소속사에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진스와 같은 캐릭터의 연예인들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런 음반들을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레이블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쟁이 시작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고, 어쨌든 레이블이라는 것은 예전에 보면 사실 레이블이 음반사로서 그런 개념뿐이 없었던 거죠. 레이블에서 기획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대형화하고 세계적 추세가 되다 보니까 예. 하이브라는 큰 기획사가 있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의 음반을 내고 가수를 키우는 이런 레이블사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거대 소속사와 그 안에 산하한 작은 소속사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지금 갈등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어떻게 벌어진지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됐어요. 민희진, 아까 어도 대표죠. 민희진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 이게 이제 하이브 측 주장이에요. 이게. 그런자 민희진 대표는 그런 의도 계획 없다. 오히려 하이브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입장. 그리고요, 민희진 대표 무속인에게 경영 코치를 받다. 어저께 또 이렇게 밝히죠.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거 아니 무속인 지인으로 있는데 지인 두면 안 됩니까? 이거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껌껌이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지금 갈등인데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뭐 모기업과 계열사 사장의 이런 갈등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연예 쪽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군요. BTS의 아버지 방시혁 의장과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대표는 뭔가 하이브의 그동안 여러 가지 경영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 하이브에서 결정을 내리는 최종 주체는 결국 뭐 방시혁 의장일 수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그 개별 레이블 그 계열사들이 직접 개별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도 있겠으나, 예.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방시혁 의장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결국 방시혁 의장에 대한 불만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켜켜이 쌓여서 거의 한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이 기자회견에서 거의 뭐 격정 토론을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반대로 갈등이 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시작은 갈등이- 왜 시작이 예. 된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갈등이 알려진 것은 이번 주 초에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를 이제 뭐 경영권 탈취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예. 근데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뭐 법적 대응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중간 발표를 하면서 바로 경찰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수를 둘 정도면 뭔가 확실한 뭐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론이 민희진 대표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었는데, 예. 그때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이제 자처한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이 다시 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그 자회사 형태인 어도의 경영권을 민희진 대표가 가져가려고 지금 저러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파악이 됐고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지금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말을 안 듣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수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방시혁 대표가 자신을 말하자면 스카웃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자신의 걸그룹 뉴진스를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원래 내세우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을 먼저 내세웠다. 그때부터 자기는 그때 막 욕을 하면서 내부에서 반발했고. 그러면 그 걸그룹은 다른 그 하이브 산하의 다른 소속 기업, 소속사 소속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스뮤직이라는 다른 계열사에서 먼저 이제 그 걸그룹을 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자신이 막 크게 반발을 했고, 그때부터 자신이 찍힌 거 아니냐. 이 분란에 말하자면 트리거가 됐다고 민희진 대표는 표현하거든요. 그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민희진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뭔가 주주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게 외부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게 자신한테는 뭐 올무 같고 뭐 노예 계약 같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하이브 사이에 뭔가 지금 관계가 확실하게 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하이브 내부에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예. 그 내용도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 내부 고발 때문에 더 우리 관계가 틀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이브가 이 소동극을 벌이는 것이다.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뭐 물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정 공방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뭔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 밝힐 수 없는 범죄라는 표현도 했는데 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예. 하이브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하이브를 고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상호간에 고소고발이 막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또 이게 뭐 수사라든가 법적 공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예. 굉장히 막 격분하면서도 화해할 가능성은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느 라디오에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도 썼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소고발 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또 대타결을 하게 될지 이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희 대표가 뭐 굉장히 뭐랄까요, 격하다고 할까요, 이런 기자회견 하는데
그 이후에 여론의 반응은 지금 어떻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민희진 대표한테 완전히 불리한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보더니 2030 세대라든가 직장인들이 뭔가 속이 후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후련하다고요? 대표가 그 하이브로부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거를 막 한풀이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막 거기에 감정이입하면서 직장인의 애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 약간 대기업- 예상치 못한 걸로 갔네요. 그럼 반응. 네, 그러면서 이게 대기업 대 개인, 관료 조직 대 크리에이터 예. 이런 구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약자를 응원하는 그런 게 됐고 민희진 대표가 돌직구로 막 던지니까 예. 야, 이 우리 사회 약자나 직장인 입장에서 회사한테 저렇게 돌직구 던지는 모습이 심지어 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큰 다툼으로 갔기 때문에 과연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뭐 섣불리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외신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화면을 좀 보고 계속 전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외신도 관심 있게 보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미국의 음악 매체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고바 있었다. 그리고 눈물의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런 사실자체도 보도하고 있고요. AFP 통신은 K-팝 BTS 뒤에 있는 한국 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 제출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K-팝의 위상에 따른 어떤 이런 보도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재근 평론가. 네. 자, 이번 갈등이요. 사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K-팝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뭐 K-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데 당장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엔터업계에서 초유의 대기업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고 멀티 레이블 체제로 막 덩치를 막 불려가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통솔하고 본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예. 계열사에서 어떻게 돌발 행동을 돌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앞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은 또 우리나라 엔터업계에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할 때 예. 뭐 재능이나 창의성 이런 걸만 주로 이제 봤었다면 이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조직과의 융화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민희진 대표처럼 좀 이렇게 뭔가 독자성이 강한 이런 분이 오면 설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조직과는 융화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러한 교훈을 이번에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멀티레이블 체제의 조직 통솔이라든가 인재 뭐 예.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커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큰 산업이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래서 많은 외신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